부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생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오늘 김남국입니다. 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방금 전에 배우 윤여정 씨의 그 오스카상 수상 소식 얘기했는데 두 분 그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국민적인 쾌거고요. 예, 축하를 크게 드립니다. 앞으로 예.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데 이런 네. 일들이 기쁜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백신 9,900만 명분 확보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이거 형성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뭐 여야 반응이 다릅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또 부스터샷용까지 확보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9,900만 명분 이렇게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예. 3차 접종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어떤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역량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제 이 정부 발표에도 뭐 구체적인 접종 시기가 언제냐, 두루뭉실하다, 계획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 목소리 나오던데요. 박수영 의원님, 당 내부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 저희 당에서 보기로는 확보한 건 아주 잘된 일이고요. 예.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백신만 확보되면 사실 접종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확보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저희 이제 확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국민 중심으로 나는 그럼 도대체 언제 맞는데 예. 그다음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는데 이런 국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물량을 확보했다고 그러면은 그 얼마의 물량을 언제 들어오는데 얼마 주고 샀다. 이게 계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상물 언제 얼마에. 이건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확보했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작년에도 12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 통화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2천만 명분을 확보해서 올해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벌써 무산이 된 거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거 하반기나 가야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대통령께서 쓰셨던 확보,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썼던 확보 이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들 중심으로 내가 언제 맞는지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국민들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국에는 이게 백신이 못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는 게 저는 현명한 야당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오히려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와 협력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국민 불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이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다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확보했다고 하는 물량,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내가 언제쯤 맞겠다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물자가 미국 같은 거는 국방물자 생산법에 의해서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미 연방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의 관계, 즉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방국, 쿼드에 가입한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미국하고 계속 엇박자를 나왔지 않습니까? 한반도 운동자를 했고 쿼드 가입 안 했고 사드 배치 제대로 안 해줬고 한미연합훈련 안 되고 하는 등등 미국하고 계속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전략물자 통제법으로 하고 있는 이 전략물자를 우리한테 주려면은 외교적인 해법부터 가져가지 않으면은 제대로 물량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백신 스와프 얘기 요즘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물 건너갔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야당에서 백신 스와프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백신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제로 미국에 실질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서 정부를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야당의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박진 의원께서 미국 통입니다. 박진 의원 외교관 출신이 박진 의원이 백신 수합을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진작 서둘렀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은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 낮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스가 총리가 가서 충분한 물량의 파이자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저는 거기서 정말 예. 그 답답한 게요. 일본에서 스가 총리가 확보한 것은 확보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나라 스가 문재인 총리는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확보를 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스가 총리는 6월부터 불안하다고 저는 수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날짜를 얘기했어요. 아니, 6월부터 저희 나라도 수입한다고. 우리는 확보했다는 9,900만 돈 언제 들어온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4.3% 이외에 언제 들어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건 10%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을 못하는 것이죠. 총리는 6월부터 들어온다고 분명히 밝혔다니까요. 우리도 좀 분명히 밝혀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니, 맨날 거의 뭐 어제- 계약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어제 분명하게 홍남기 정부 부총리가 날짜와 공급과 관련된 접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입수 확보했다는 화이자 백신 2천만 병 언제 들어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수입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은 우리 백신 수합 이외에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민간의 역량을 확보해서 필요한 백신을 좀 수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20조 반도체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목말라 하고 있고요. 우리 LG 배터리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준이 세계적인데 그 공장을 또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우리 야당의 미국 통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줘서 정부와 야당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백신을 구하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정부만 나서서 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예. 거라고요. 자,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얘기 좀 해보시죠. 민주당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오늘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방안들 다양한 목소리 나오던데. 네,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요, 뭐 종부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 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큰 우를 범한 것이 작년 연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우를 범했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데 둘 다 올린 데다가 공시지가를 19%나 올리는 바람에 더 타격이 이제 국민들한테 크게 간 거거든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이런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1가구 1주택 사람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1도 기여한 게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피해만 본 분들이거든요. 근데 1가구 1주택도 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고 거래하고 하게 되면 양도세를 또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크게 선회가 돼야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 5천만이 살고 있고 2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약 600만 가구는 개인이 내놓는 전월세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월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1가구 2주택자를 압박하게 되면 이 600만 가구가 들어가 살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김남국 의원 말씀에 의하면 여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을 보호하고 세금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함께 여야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한번 좀 얘기 나눠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 얘기했습니다. 이거 도입할 만한 겁니까? 박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되죠.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했는데 이게
재산하고 소득에 대한 개념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제정책에서 재산과 소득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벌금을 많이 내라. 그거는 근데 재산은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 벌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벌금을 내기에 집을 팔아라는 얘기냐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소득 비례는 뭐 저도 뭐 그것조차도 반대합니다만은 소득 비례는 검토해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더 내라 이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수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